네, 리포트 비하인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상법 개정 그 안에서 투자의 힌트 얻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세부 항목별 시행 시기는 아마 다를 텐데 어제 통과된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합산 3% 룰의 정비, 전자주주통의 도입, 그리고 사회이사 명칭 변경과 비중 확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충실 의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종전에는 대주주에게는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 그런 이사회 의사결정이 있었을 때 네. 소액주주가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였는데요. 이제는 다수의 소액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명확해졌고 대주주 또한 스스로 그런 사익 편취 행위를 억제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 섹터에 좀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주회사 섹터는 다른 섹터 대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주주 사익 편취 리스크로 인해서 더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할인율 축소에 따른 리레이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의 작동 논리를 생각해 보면 주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기업들이 IPO를 한 이후에 주주들의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눠야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지주사가 투자의 매력이 높아진 것으로도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멀게는 경영에 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주가에는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소송 리스크가 증가한다거나 터널링의 여지가 감소하는 것 등을 의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단기적으로 위축되거나 조금 둔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비단 지주회사 섹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가 뭐 총수율과 지분율도 높고 기업 집단 차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더 책임이 막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견제와 감시 없이 쉽게 뭐 터널링 할 수 있었고 예전에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좀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가에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은 약간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자회사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기업 집단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 평가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길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에 도입이 되었든 10년 뒤에 도입이 되었든 어차피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성장통 이후에 시장이 체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법 개정안 통과로 지주사 가치가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가 관건인데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제 스스로도 지주회사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여 놀랐었는데요. 사실 근본 상법 개정 모멘텀은 조금 끝자락에 다다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제 강화는 원래 뭐 법안 발의, 입법 예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좀 최종 통과나 시행 전에 좀 미리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원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주회사가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락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이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뭐 5,000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3, 4년 후에 정말로 뭐 코스피 5,000을 달성했다고 했을 때 지주 회사도 하나의 작은 주식 시장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견조하게 3, 4년 뒤에는 충분히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주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단기 모멘텀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이 말씀 주셨고 네. 오늘의 레포트 제목에서 이미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예, 상법 개정 이런 특성 가진 중견 지주사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대형 지주사보다 이제는 좀 덜 주목받은 중견 지주사를 찾아야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관점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대형 지주회사를 좀 매수할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네. 대형 지주회사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견 지주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중견 지주 회사들 중에서도 좀 개선해야 될 지배구조 미비점이 있고 좀 자산 규모 확대 등으로 더 엄격한 규제 또는 감독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좀 승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지배주주의 거버넌스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 여기에 덧붙여서 뭐 자기 주식 비중도 높고 한편으로는 또 배당 성향은 아직은 낮은 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좀 상승 여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골라야 하는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힌트를 더 주신다면? 지배구조 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기업들의 네. 경우에는 좀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사업기의 유용, 자금 대여, 순환 출자 등의 이슈가 있는 그런 중견 기업 집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기업들이 개정상법 시행 후에는 이러한 지배구조 이슈를 완화 또는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배당 성향, 승계 구도,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여부, 여러 가지 보조 지표까지 잘 살피면서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이후에 또 저희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을 하면서 이 이슈들을 해석을 해야 하는지 관전 포인트 마무리로 정해 주신다면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어떤 다른 법안이라던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그런 맞으실까요? 것까지 포함해서 예. 저는 일단은 그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후속상법 개정안도 뭐 올해 네. 하반기에는 추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집중투표제나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것도 관심이 많으신데 네네. 좀 지주회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은 아무래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또 추진 탄력을 얻으면 그때 한번 상승 모멘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이와 유사하게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에서 네네. 그 분할 신설법인의 신주를 이제 배정을 하는 것과 관련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즉 물적 분할로 상장된 신설 자회사가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인데요. 이 자본시장법 예. 개정안 또한 또 만약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예.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물적 분할 이슈가 워낙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 주셨네요. 집중 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이건 추후 논의되기로 했는데 이보다 주식시장 주가 측면에서 더 영향이 큰 부분은 또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점까지 기억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